5월 2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축! 디데이 38일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전쟁 셀트리온도 참전한다.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드디어 FDA 품목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7월부터 미국 판매,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아달리브밥 고농도 제형 시장을 선점한다.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 획득 24조 시장에 도전장을 냅니다. 이 24조 중에서 85%가 고농도입니다. 자, 보면 관건은 농도이다. 고농도가 선호도가 높아 시장 점유율 85%, 매출력 또한 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유플라이마는 구연산 제거로 고농도로 개발하였다. 더불어 대체 조제, 휴미라의 처방전을 가져가면 유플라이마로 처방할 수 있는 대체 조제, 고농도, 직판, 원가 경쟁력, PBM사의 등재가 사실 이 가운데 핵심이겠죠. 이미 고농도는 오리지널 그리고 삼바, 셀트리온입니다. 나머지 암젠, 산도주에서는 아마도 시차가 발생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다? 암젠의 암제베타는 현재 저농도이죠. 얘는 시장 선점에서 이미 처음부터 저농도가 출시되는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미 경쟁력에서 고농도한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출시 시기가 또한 중요하겠죠.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자, 고로 셀트리온, 삼바, 오리지널 이 3개사의 과점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가격 경쟁력에서 셀트리온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겠죠. 자, 중요한 건 수율과 직판가, 원가 경쟁력, 그 부분의 PBM 핵심을 가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품목 허가를 통해 아달리브밥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협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공시로도 나왔죠. 유플라이마 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하였다. 자, 5월에 허가 날지 이거 가지고 또 그렇게 말이 많았죠. 그쵸? 이거 가지고 미디어에서 흔드니까 주주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출시 제대로 되는 거 맞냐? 출시했잖아요. 그쵸? 자, 5월에 출시했고 5월에 허가 받았고, 그쵸? 허가 받았고 허가 받냐? 문제 없냐? 문제가 없었다. 7월에 출시합니다. 자, 그리고 뭐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램시마 SC의 신약 허가. 대한민국 100년 역사상 자가면역 질환의 바로 최초의 바이오약품,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최초의 100년 역사상 처음의 신약입니다. FDA.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조 단위의 매출을 1위 끌 겁니다. 이미 수천억 대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죠. 끊임없이 캐시카우가 증가해서 큰 그림에서 10조까지. 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이 시장을 다 쳐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추후 나오는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여기에 오크레브스가 추가가 되었죠. 시차로 나오고요. 대형 M&A와 3, 4합병을 앞두고 있죠.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I'm the CEO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다시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가지 않겠다. 돌아온 이유가 명확하죠. 왜 은퇴 변복했나. 3, 4합병과 대형 M&A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이겠죠. 세 번째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미국 시장의 직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3, 4합병과 M&A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직판에서 빠르게 또 일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과 헬스케어 사업과 시너지가 나는 사업 중심으로 여러 회사를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상반기에 인수 후보를 10여 개로 압축해서 연내 M&A를 추진하겠다. 해결사 서정진.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3, 4합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을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3, 4합병도 서두를 생각이다. 셀트리온 그룹은 상장 3, 4합병을 통해 케미칼 의약품부터 바이오약품까지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 판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담당하는 글로벌 종합제약사 바이오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바이오파마 소를 사업부 매각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안팎으로 추정된다. 셀트리온이 현재 M&A. 자, 이거는 박스터는 넘어갔죠?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아닌 걸로 공시를 통해 발표가 되었죠. 자, 올해 안에 대형 M&A와
3, 4병 대형 이벤트,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이유, 주가가 바닥권에서 그냥 복귀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해결사 서정진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다리면 다가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0.4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28 약보합, 헬스케어는 1.05 하락, 제약은 1.2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동안 조금 달려왔죠?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다시 수급 정리하고 에너지 응축하고 매물대 돌파하면서 질주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오늘 1.13, 거래량은 45만 4천 주, 오늘 0.18 약보합.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7.25, 거래량은 81만 7천 주, 오늘 1.05 하락.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3.29, 거래량은 22만 5천 주, 오늘 1.24 하락 마감합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196만 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자, 200만 주가 깨졌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190만 주대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얼마 뒤에는 100만 주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명실상부하게 공매도가 떠나간다.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또한 미미했죠.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이제 주가 상승을, 돈만 들어오면 돼 있죠? 주가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빡빡 기다가 상승 물량 소화하고 다시 여기서 에너지 응축하고 있죠. 자, 기준점 거쳐서 국내 증시에 자금이 그다지 갈 데가 없습니다. 제 눈에는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이미 미디어에서도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고 있죠. 시기는 그들이 정한다. 단 그다지 오래 남은 것 같지 않다. 그 부분은 나스닥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그리고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과 더불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달려나가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의 자금줄은 이제 기관들과 더불어서 쩐주들은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선봉대에 서서 셀트리온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쏘겠죠. 한 번 달리면 미친 듯이 달려나가죠. 한 번 달리면 미친 듯이 달려나간다. 한 번 달리면 미친 듯이 달려나간다. 지난 2년 이상을 빡빡 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죠. 더불어 이때랑 기업 가치가 지금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데 주가는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현재 고평가에서 꺾여서 쉬고 있죠. 그 자금줄이 일로 쏠 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양봉을 찍어가면서 양봉으로 꽉 찼다. 달릴 준비가 개인적으로 끝나 보입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하겠죠. 쩐주가. 자, 이제 국내 증시에 자금 갈 때 제약바이오, 그 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자, 외국인 34,000주, 기간 1,100주 들어왔습니다. 자, 기간은 많지 않았어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34,000주 들어왔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들어왔죠. 자,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 달 기준 개인은 오늘 35,000주 매도하면서 한 달 기준 117만 주 매도, 외국인으로 44만 7천 주, 기간으로 71만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연기금이 33만 6천 주. 오늘 사모펀드가 14,000주 매수했고요. 금융투자와 12,000주 매도, 보험과 투시는 각각 1,800주, 1,2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의 흐름이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에너지 응축이 끝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 18,000주, 기간은 6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4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간 6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 4만 2천 주, 투신 3만 2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각각 6,300주, 만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달 기간의 흐름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개인이 140만 주 매도, 기간이 95만 주, 외국인으로 약 39만 주 이 물량이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이 90만 주에서 금융투자가 37만 주, 사모펀드가 30만 주, 투신이 약 15만 주, 연기금이 8만 주, 보험이 3만 8천 주, 현재 자금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약도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죠. 오늘 개인 3,000주 매도, 외국인 만주 매수, 기간은 7,500주 매도하면서 금융투자가 5,300주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2,600주 순매수, 사모펀드는 4,700주 매수했는데 드디어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의 38,000주, 많지 않죠? 외국인으로는 1,400주
매수입니다. 그러나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벗어났죠. 기간은 3만 주. 드디어 셀트리온 제약도 개인 마이너스, 외국인 플러스, 기간 플러스입니다. 요 폭이 커질 거예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흐름과 패러다임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닥권에서 이제 지난 셀트리온 그지같이 힘든 주식이다. 절대 안 올라간다. 그걸 끝내고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응축을 시켜놨다.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플라이마 허가 소식과 더불어 7월 출시, PBM 등재가 되면 또한 대형 모멘텀이 되겠죠. 줄줄이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곧 있어서 즐거운 데이터가 발표될 것입니다. 대형 M&A와 3, 4합병 대형 이벤트, 타사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쏠 곳, 그리고 대형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전 세계 매크로의 증시의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쳐지게 되는 소식들이 곧이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힘들 내시고요. 이 완주 첫 번째 목표 알고 계시죠? 정고점 돌파입니다. 1차 목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